오랜만에 웨비나를 하니까 좀 떨리네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벤처기업법이 좀 개정이 자주 네. 있었는데, 이번 7월에 되게 큰 개정, RSU에 관련된 벤처기업 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RSU 줄 때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드리는 웨비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스피커 한번 소개를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옆에 저희 DKL 파트너스에 이제 벤처 스타트업 M&A 팀 하종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저희 회사 법률 자문도 맡아주고 계신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좀 웨비나나 아니면은 실제로 저희 서비스 통해서 등기 대행하실 때, 뭐 법률 자문하실 때 하종석 변호사님을 아마 만나 뵈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성장지원팀 리드 장윤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주식기준 보상이나 RSU, 스톡옵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제가 많이 다루고 있어서 한번 개정되는 내용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희 주주 서비스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뭐 비상장 기업, 상장 기업 여러 개 해서 한 7,800개 정도 기업이 저희 서비스를 쓰고 계시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명부 관리나 주총, 이사회 등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이제 스톡옵션 부여나 관리, 행사 그리고 나아가서 이번에 RSU 개정이 되면서 이제 RSU에 있어서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웨비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이야기할 거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RSU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익숙하실 스톡옵션과의 비교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기업법이 이번에 어떻게 개정되는지는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꼭꼭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RSU 성과 조건을 설정할 때 국내외 사례 기반으로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될지 추천하는 예시와 추천하지 않는 예시 이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 턴을 넘기고 RSU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RSU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U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체 뭐의 줄임말인가? 뭐 제한되는 건가라고 제한되는 주식인가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고요. 미국에서 이제 줄임말이니까 풀 네임은 Restricted Stock Unit 해서 지금 제한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 넘어왔을 때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많이 통용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벤처기업법 개정 때 RSU가 들어오면서 벤처기업법 개정할 때는 성과 조건부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성과 조건부 주식,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뭐 이런 이제 이름만 다른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무상으로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SU 체결 사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가장 유명한 건 한화죠. 한화가 지금 2020년부터 무려 4년 전부터 RSU를 도입을 해왔고 지금 전 임직원에게 준다고도 하고 도입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이제 김동관 부회장에게 RSU를 주는 것 때문에 뭐 몇몇 언론에서 오너이가 승계수단 아니냐 주식을 주는 거니까 라는 좀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RSU를 가장 지금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 하나그룹 상장사 비상상자 이제 12곳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요. 핵심 임원은 10년 이상, 전무급은 7년 이상, 기타 주요 임직원들은 5년 의무 보유 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득 조건은 현재 재직 6개월이고요. 취소 조건은 원래 알려지기로는 이제 10년인데요. 김동관 부회장도 역시 베스팅 기간이 10년이고 10년 동안 고의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에 주식 및 현금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부여 대상은 현재 제한 없이 12곳의 주요 임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입 시기는 4년 전인데요. 저희가 한번 그 시뮬레이션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4년에 RSU가 1,000주 부여가 되면 10년 뒤에 이제 500주 절반을 주고 나머지 500주는 현금화해서 현금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여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다 보니까 또 큰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한화오션에서는 또 이거 지급을 두고 지금 좀 노사 간의 갈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지급하는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 이게 뭐 명목상 표현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현재 좀 갈등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가장 전면에 서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고요. 제가 하나 더 가져온 사례는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아주 개미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풀싹 대장주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 사원에게 RSU를 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했고 연봉의 15에서 20% 규모로 주겠다고 했고, 요걸 제가 자세히 좀 뜯어보니까 에코프로 계열사 중에 4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비상장사 계열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비상장사 주식을 좀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장사 주식, 뭐 에코프로 그냥 모기업에 주식을 주던지 해서 상장사 주식을 주는 걸로 했더라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득 조건은 현재 없고요. 지급 규모는 연봉의 15에서 20%, 지급 방식은 3년에 걸쳐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보니까 올해 10월 22일에 50%를 주고, 내년 10월 22일에 50%를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줄여놨더라고요. 2년에 걸쳐서 지금 준다고 하고요. 도입 시기는 올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잘 알려져 있는 RSU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웨비나를 열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상장사나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곳들이 준 거와 달리, 이제 벤처기업법 개정되는 내용들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으로서 RSU를 도입하려면, 그리고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서 약간 배경, 개정 이유 같은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정 벤처기업법은 올해 7월 10일, 정확히 2달 하루 뒤에 시행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일치 도입되기 전에 이번 웨비나를 주최를 한 거고요. 개정 이유를 보시면 여러 뭐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의 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이라고 해서 결국에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것을 좀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하여서 현행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RSU 계약, 이미 운영 중인 RSU를 건드리진 않는 선에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주 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이랑 이제 벤처기업법에 따른 RSU,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장사나 벤처기업 아닌 곳들이 쓰는 RSU, 이렇게 세 가지를 나란히 두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면은 부여 대상부터 약간 스톡옵션이랑 이번에 개정되는 RSU랑 되게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현재 벤처기업법 상으로 부여할 수 있는 RSU는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톡옵션보다 더 지금 좀 좁고 임직원 중에 뭐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부여 절차를 보셔도 스톡옵션과 똑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소 행사 기간, 베스팅 기간 역시 2년으로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옆에 기존 RSU를 달아놨어요. 기존 RSU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법이 도입됐다 해서 기존 RSU가 무효라거나 뭐 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RSU는 그대로 두고 기존의 RSU 지급하셨듯이 하셔도 됩니다. 기존 RSU는 부여 대상도 제한이 없었고 그 절차는 그냥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었고 최소 행사 기간도 특별히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거죠. 네, 현재 벤처기업법은 여기서 조금 더 대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기존 RSU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면서 뭔가 스톡 옵션보다 음. 훨씬 더 간단한 절차로 줄 수 있는 주식 구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개정안을 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드릴 특례,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특례를 주는 대신 이제 여전히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음. 개정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네. 그래서 행사 가격이랑 부여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사 가격 자체는 스톡 옵션은 반드시 행사 납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맞아요. RSU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상으로 줄 음. 수 있는 걸로 나왔고, 요거는 기존 RSU랑 동일하네요. 네. 네. 그리고 부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을 통해서 지금 80% 이상의 기업들이 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RSU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 교부입니다. 자기 주식 교부고
벤처기업법을 통해서 하면 특례가 존재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RSU 방식을 사용하겠다 하시면 특례는 사용할 수 없고, 상법상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그 취득한 주식을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좀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벤처기업법상 RSU는 현재 세제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네. 뭐 개정하겠다 이런 말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으로서는 쓰실 수 있는 이제 임직원분들이 쓸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선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RSU를 활용할 수 있을까? 네네. 이렇게 보면은 뭐 1번부터 쭉 한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조건을 통해서 주는 임직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건들을 설정해서 너가 이 조건 달성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조건 달성해서 빨리 우리 회사 주식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걸 좀 고취해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돈을 주식을 결국에는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급이 안 되는데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크죠. 약간 성과급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듯해요. 무상으로 주식을 줄 수 있으니까 직원은 아무래도 좀 더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좋겠죠. 만족도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주식으로 줬을 때 뭐 재무상에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그 직원들이 얼마나 더 회사의 근로 의욕을 갖고 일할지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네. 효과가 훨씬 좋을 것 네, 같아요. 연결되는 겁니다. 내 회사 주식 갖고 있으면 내 회사 주식이 더 비싸지는 게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스톡옵션 한도가 있잖아요. 상법상은 10%고 벤처기업상은 50%인데 한도가 어느 정도 찰랑찰랑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RSU는 한도가 없어요. 내가 자기 주식 취득한 만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도 다 했고 이제 뭐 뭘 주지? 뭐 좀 이거 구체적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RSU 도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투자 계약을 받을 때 보통 스톡 옵션 한도가 뭐 벤처기업에 따라서 50%긴 해도 보통 투자 계약서를 쓰면 10에서 뭐 많아도 15%이 맞아요.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런 한도를 소진해 나간 뭐 시리즈 C, D 이 정도의 스타트업이시면은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특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아까 말씀드린 기존 RSU 부여 방식으로 준다면 이사의 결의로 가능하고, 의무재직 기간도 없으니까, 뭐, 당장 뭐, 한 6개월 정도 너 더 일하면 줄게. 네. 하나가 지금 6개월 의무재직 기간 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RSU를 준다고 하면 이제 크게 7개의 절차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관을 개정하는 과정, RSU를 주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걸 등기하고 그리고 RSU 부여에 관해서 주총 특별 결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중기부에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지나고 나서 가득 조건을 충족을 했으면 취득하게 하는 이런 절차가 있을 건데요. 이제 세세하게는 한번 시행령이 어떻게 나왔는지, 뭐 법령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법령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6조의 17, 맨 처음 조항 자체가 이제 RSU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행령상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령을 살펴봤는데 아직 시행령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 대통령으로 지금 공포는 안 된 상황인데 입법 예고가 떠 있고 뭐 큰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가 제한된 자기 주식을 일단 주고, 그리고 조건을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너가 조건 달성하면 그때 줄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주는데, 뭐, 조건 하면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줬다가, 뭐, 만약에 조건 달성 안 돼서 다시 가져오기도 좀 어렵고, 좀 뭐, 얼굴 붉히는 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국에 두 번째 방식, 성과나 보유기간 등 조건을 달성하면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번 방법처럼 일단 주식을 음. 주고 뭐 질권 설정을 한다든지 이러시는 경우들도 봤는데
사실 환수에 있어서 계속 트래킹해야 되는 게 되게 일이 생각보다 크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좀 스타트업이시면 2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달성하면 주식 주기. 이렇게 네.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2학년 이제 정관에 이런 1번부터 5번까지의 사안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뜻, 종류와 수, 요건, 내용, 해지할 수 있다는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정관에 관해서는 아직 중기부가 이제 뭐 모범 정관이라든지 매시 정관을 주진 않았는데 곧 주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요 5가지를 정관에 꼭 넣어야 된다는 점.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등기도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스톡 옵션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정안에서 이제 특례 부분, 자기주식 취득 특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상법상으로는 자기 주식 취득을 하려면 배당 가능 이익 한도, 그 한도까지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예외적으로 뭐 네 가지 사안이 되면 뭐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벤처기업 협상 특례를 주겠다 한 게 뭐냐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도 직전 결산기에 순자산액 마이너스 자본금 한도 취득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제가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좀 자문을 수행하면서 뭐 스타트업 회사들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부분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익 한도가 없고 뭐 예외적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현재로서 좀 자기 주식 취득이 어렵습니다라고 저 답변을 드렸던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례상으로 풀어준 거죠.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한도로는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음,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많이 좀 풀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결산기에 만약에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미치지 못할 경우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주식을 이렇게 취득해서 준 경우에는 이사가 그 마이너스 된 금액을 채우도록 되어 있어요. 즉, 만약에 너가 좀, 난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취득한 거를 다시 뺏는 건 아니고요. 다시 무효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럼 그 금액 마이너스 난 만큼 너가 돈 채워 넣어라는 회사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자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오른쪽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본, 부채, 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에서 이제 부채 항목이 있고 자산 항목이 크게 있으실 건데 이제 원래대로였으면 상법상으로는 이 자산 중에서도 자본금 빼고 자본 준비금 빼고 이익 준비금 빼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 남는데 요 안에서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적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벤처기업이면은 상장사여도 상관없이 이제 자본금 요것만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이제 자본금으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사실 자본 준비금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거든요. 요런 계정 과목을 가지고서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이제 특례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자사주 가지고 RSU 부여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예외가 생겼다, 특례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특례는 결국 벤처기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벤처기업만 가능한 특례입니다. 그러면은 자사주는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거의 취득할 일이 없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절차도 되게 낯서실 텐데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은 이제 비상장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RSU를 부여 계약하실 때는 사실 자사주가 없어도 돼요. 음. 꼭 자사주를 갖추고 부여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건을 달성해서 주식을 져야 하는 시점에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총 또는 이사회에서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그리고 그 취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결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취득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주주분들에게 나 자사주 매입할게라는 공고를 해야 되는 걸로 상법에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상법상으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규정해 놨는데요. 취득 방법을 규정해 놨는데, 요것까지 풀어주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주주 모두에게, 나 자기주식 뭐 예를 들어서 500주 취득할 거야 라고 공고를 하고, 모든 주주에게 그 자기주식을 그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평등하게. 그리고 가장 주의할 점은 뭐,
대표님 100%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회사 직원분들만 이렇게 좀 갖고 계신다 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데 투자자분이 들어와 있다. 투자자분이 10% 갖고 있고 회사 주식 전체 10%를 갖고 있고 내가 500주를 이번에 취득하려고 한다면 50주를 팔래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자분한테 팔래라고 물어볼 봐야 하는데 투자자분이 파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부분은 안 파시려고 할 텐데 결국에는 좀 미리 내가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데 공부는 할 거다. 근데 이번에 모든 500주를 대표이사 개인 주식에서 좀 취득하려고 하니까 요거 양해 바란다 식으로 미리 투자자랑 협의를 해서 그 이후로 취득하시는 거를 네, 그렇죠. 추천드립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더 큰 배수로 회수하기를 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엑싯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음, 결국 대표님의 지분에서 네, 창업자의 지분에서 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떤 주주로부터 취득할지가 정해졌으면 이제 그 양도 의사를 밝힌 주주랑 회사 사이에서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자사주를 취득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중기부 신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테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제 RSU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RSU 계약이 해지, 취소 이런 된 경우 그리고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해지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만약에 안 하겠다 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령상 이제 해제 조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안 해놨어요. 저 시행령상 해제 조건을 좀 규정할 수 있다라고 원래 본법에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시행령 살펴본 바로도 아직 규정은 안 돼 있더라고요. 결국 뭐 해제 조건은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부 중기부 장관에게 이런 걸 제출하셔야 되고 특히 13번을 제출할 때는 우리 정관 그리고 최종 인사록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뭐 정관을 다 갖추고 준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항들은 벤처기업이면 지금도 스톡 옵션을 부여했을 때 뭐 이럴 때는 다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신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안 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대부분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RSU 같은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따로 없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뭐 중기부 쪽에서는 강력하게 스톡 옵션 줄 때도 꼭 신고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음, 때문에 RSU도 웬만하면 신고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쭉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RSU를 부여하기로 하면 성과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좋은 예시, 나쁜 예시, 국내외 계약되어 있는 사례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나쁜 예시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를 통한 근로유형 고치니까 성과를 잘 설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과를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피하셔야 되는 건 모호한 조건이에요. 모호한 조건은 나중에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모호한 조건으로 준다고 하시면 무조건 싸움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줄 때 마음하고 나중에 결국 진짜 줘야 될 때 주려고 하는 계약할 때랑 진짜 줘야 할 때는 사실 마음이 다른 경우도 크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예시 1, 2번은 충분히 너무 모호하네 생각이 될 거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임모환수 이런 것도 조건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왜 이거를 모호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냐면, 완수가 애매해요. 이거 어떤 걸 완수로 볼 건지, 그냥 우리한테 주면 되는 건지, 아니 뭐이 점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 업무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완수지? 분명히 싸움이 날 수 있고. 예시 네 번째로 수익이 4배 상승 명확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이 또 모호합니다. 뭘 수익으로 볼 건지, 회계상 어떤 수익을, 어떤 기준에 따라 수익을 볼 건지, 뭐 재무제표상 어떤 걸 수익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정 안 해놓으면, 회사는, 야, 너 수익 4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땐 4배가 아니야. 근데 직원은, 이렇게 봤을 땐 4배 아니에요? 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쓰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공시되어 있는 상장사 사례들을 조금 음, 찾아봤는데, 여기 A 회사 사례를 보면은 이것저것 이제 성과 조건, 기간 조건들을 걸어놓고, 마지막에 지급일 기준 저성과자 하위 5%에 해당하는 경우 받아내라 라고 써 있어요. 물론 이게 공시여서 네, 좀
간단한 요약 버전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계약서 자체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되게 모호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성과 하위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뭔지 없으면 그렇죠. 회사는 또 하위 5% 이번에 받았어 하는데 뭐 다른 직원은 여러 기준으로 보면 나 하위 5% 아닌데요? 라고 하면 당연히 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위 5%면은 이제 비교할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 프로젝트의 집단인 네, 건지. 팀인지 전체인지 이것도 모호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례를 좀 보면은 B 회사에서 지급 시기 부여 대상 임원의 연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성과 평가라는 것도 이제 조금 되게 주관적이거나 이 맞아요. 자체로 이제 보상이 결정되면은 좀 논란의 여지, 좀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는 좀 상세하게 좀 더 설정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배드 이그젠플로 갖고 있는 너무 쉬운, 너무 어려운 조건인데 조건 달성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예시 1번이 이제 주가증권 시장 상장이라고 제가 예시를 설정해 놨는데 만약에 1년 지났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뭐 올라가 상장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면 사실 유인이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거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조건이 아니면 너무 쉬운 조건, 예시 2번으로 매출 10% 상승이라고 하는데 너무 쉬운 조건은 뭐 딱히 내가 뭐 굳이 열심히 안 해도 10% 상승 될 거면 뭐 또 유인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 핵심은 조건을 잘 설정해서 끌어당기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할 유인을 주는 거니까 쉽거나 너무 어려운 조건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제가 구멍 뚫린 취소 해지 규정이라고 해놓은 거는 취소 해지 규정 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처기업으로서 어떤 지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퇴사 시에 뭐 환수하거나 퇴사 시에 주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안 넣었어요. 그러면 나뭐한 6개월 일하다 회사 나가는데 RSU 계약은 또 그대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분쟁의 소지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 지금 도움 안 되는 사람인데 억지로 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미리 취소라든지 아니면 해지라든지 그런 규정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놓으셔가지고 이런 거를 좀 피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게 취소나 해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상세하게 쓰는 것도 좋고, 저희는 사실 조금 추천드리는 게 나가실 때, 퇴사하실 때 포기 그렇죠. 각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받아두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안전장치를 좀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 좋은 예시인데, 요거는 이제 많이 주식 보상을 주다 보면 대표님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에서 변호사님이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상법상으로 이제 특별결의 요건이 이제 출석주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생주식 중 3분의 1 이상, 어쨌든 결국에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 좀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RSU 같은 경우에는 한도도 없지, 뭐 그냥 주면 주는, 뭐 저기 벤처기업법상으로 주려면 뭐 여러 친구들 거쳐야 되지만, 근데 그거 아니라 뭐 그냥 줄 수도 있지 하니까 이제 좀, 주다 보면 너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시에 이제 만약에 대표님 지분이 뭐 70% 이하로 떨어진다 하면 사실 나중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회사 운영이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미리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 시뮬레이션을 잡아놓은 거는 처음에 이제 세 분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두 명한테 3% 주셨어요. 3%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큰 지분은 아니거든요. 6%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년에 이제 세 분이 입사를 하셨는데 선배가 야, 우리 한 3%씩 RSU 받았어 하면 저희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콩콩이 줄 수 있죠. 3%. 3% 해봤자 뭐, 3명 해봤자 9%잖아요. 요래봤자 아직 15%밖에 안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아 신주 발행으로 11%를 주면 이제 이분이 한 10% 정도 먹을 거고. 그러면 벌써 네, 15%한 24% 정도가 벌써 날아갔거든요. 날아가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회사가 채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RSU 달라있어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주시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어쨌든 주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면 향후 몇 명 정도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할 거고 이 사람한테 줄 퍼센트까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아서 몇 퍼센트 신주 발행할 것까지 좀 미리 예상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그 얼마나 줄 건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이게 그리고 앞서서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자사주 취득이다 보니까 대표님의 지분이 단독으로 깎일 확률이 되게 높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계획, 부여 계획에 대한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좋은 예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호한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네. 확실한 조건이 좋겠죠? 네, 확실하게
제일 확실한 건 숫자입니다. 숫자로 딱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손익계산서는 매년 발행이 되니까 손익계산서 상에 전기 대비 매출액 25% 상승하면 매출액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숫자가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번도 매출 총액 30% 상승이라고 해놓으면 정확하게 규정이 되겠죠. 예지 3번은 제가 이제 개인 임무 완수를 좀 추천드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수의 조건을 뭘로 볼 거냐 해서 한번 예시로 잡아놨어요. 납품 이후에 한 2주간 이의 제기 안 하면 완수한 걸로 본다. 라고 해서 완수의 조건까지도 좀 미리 설정을 정확하게 해두셔야지 추후에 쓸데없는 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주는 거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조금 더 많은 게 좋고, 네. 임무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넣되, 이제 그 임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음, 이런 조항까지 한 번 더 넣어두시면 네. 안전할 것 훨씬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을까. 고요. 그리고 이제 세분화는 조건을 좀 여러 개로 해서 계단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익계산서상 뭐 총이익 10% 상승할 때 얼마 주고 20% 상승할 때 얼마 주고 30% 상승했을 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좀 30%까지 안 될 것 같아 10%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좀 세분화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야구 에이전트 일을 했었어갖고 야구 선수들 계약 협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뭐 FA 협상 이런 거 하다 보면 선수들 뭐팀 옵션도 있고 개인 옵션도 있고 그래서 3할 치면 얼마 주고 팀이 5등 안에 들면 얼마 주고 이렇게 좀 되게 세부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옵션 계약처럼 저는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의 임무가 있을 거고 팀의 목표가 있을 테니까 개인 너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임무를 완성하면 얼마 정도 주겠어. 그리고 팀으로도 이 정도 하면 주겠어. 근데 만약에 둘 다 하잖아? 그럼 나 100% 줄게.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퍼포먼스를 끌어올린과 동시에 팀적인 어떤 팀워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세부적으로 잘 설계를 하시면 훨씬 더 회사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획적인 RSU 시나리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대표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올해는 몇 프로 주고 내년에는 몇 퍼센트까지 주면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시고 계획적으로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세분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스타트업이 올해 연초에 계획한 거랑 하반기에 운영하는 사업 모델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스타트업 특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조건을 하나로 너무 확실하게 걸어버리면 이제 줬는데 아예 보상 실효성이 없는 RSU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쪼개서 넣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RSU란 게 미국에서 건너온 주식 보상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주고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화이자 사례를 좀 찾아봤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RSU 같은 게 되게 고도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임원들에게 주는 경우에 이제 임원 보상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주 통해서 자료로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임원 기준으로 단기 보상은 캐시로 주고 장기 보상은 주식 형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보상은 뭐 영업 이익이나 현금 흐름 이런 거, 뭐 ESG 달성 정도 이런 걸로 주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주주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사하게 준 사례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제 네이버가 나름 비슷하게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딱 올라온 4월 달에 올라온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제 최수연 대표님에 관한 이제 보상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기본 보수로 주고 이제 산정 기준이 있고 이제 실제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급여는 이제 개인 역할과 수행 직무 같이 고려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얼마 주겠다. 뭐 실제로는 작년에 6억을 급여로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지급이 됐고 상여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눴어요. 타겟 인센티브랑 RSU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영업 수익이나 EBITDA 가지고 판단하는 거랑 그리고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역할이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리더십 앤 보상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실제 지급을 하는 거였고 요걸로는 한 7억 정도가 산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네이버는 대표한테 이제 RSU를 줬었는데
어떻게 줬었냐면 부여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30%, 30%, 40% 이렇게 분할 지급을 했고 조건을 코스피 지수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어땠는지 그 100분위에 따라서 0에서 150% 약정 물량의 150%까지 최종 지급한다라고 줬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부여 계약한 30%에 대한 1회차 지급분은 0%로 결정이 네, 되었습니다. 밀리셨네요. 네, 작년에 되게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0%로 결정이 되었다. 네. 이렇게 공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요처럼 코스피 주가를 기준으로 좀 준 상장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대표이사한테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좀 주가라든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거 맞는데 몇몇 회사들은 이제 직원에게도 이제 주가 연동으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직원 한 명이서 주가 움직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쵸. 뭐 주가 연동형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좀 책임질 수 있는 자리는 이게 주는 게 맞지 않나 그쵸. 싶습니다. 결국에 성과 조건도 이 사람이 직원 레벨인지 아니면 좀 더 책임져야 하는 경영진 레벨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말고도 그냥 여러 개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기간 베이스로 주는 게 가장 보편적이더라고요. 뭐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이 되는 시점까지 아니면은 3년을 재직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2년 이상 지나고 퇴직했으면은 뭐 비례해서 교부 음, 아니면은 이제 재직 조건이랑 인사평가 기준 유지 조건 이렇게 합쳐서 주는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있었어요. 그러면 사례는 좀 살펴봤고 결국 종합적으로 성과 조건도 있고 벤처기업 계정도 있고 RSU를 우리 회사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요약해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RSU를 주려면 우선 벤처기업에 따라서 이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정당 개정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규정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두시고 나서는 이제 부여할 때에만 주총으로 결의하고 계약 체결을 하시면 되는 각각 거고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자사주 취득 결의를 하고 이제 실현 처리, 명의 개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주에서는 이제 기존의 스톡옵션 관리하시던 것처럼 이제 정관 개정이나 규정 등기 그리고 주총 결의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계약 체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RSU 계약서 또는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RSU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템플릿화해서 대량으로 부여하거나 이제 전자서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부여계약서를 워드 파일로 올리면은 이제 전자서명 변수 같은 게 들어가서 한 번에 100명, 200명 이렇게 쉽게 주실 수 있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에도 들어가서 우리 회사에 뭐 언제 부여를 했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성과 조건이나 기간 조건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제 혼합해서도 같이 관리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이 기록만 해놓으면. 그쵸. 네. 그리고 이제 RSU는 이제 스톡옵션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뭐,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도 해야 되는 회사들도 계신데, 이럴 때 이제 주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타팀과 쉽게 공유하실 수도 있게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주식 보상 계획하고 계시면 한번 도입을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잃어버릴 데이터를 잃어버릴 위험도 없고 한 번만 해놓으면 알아서 잘 착착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기부 신고 빼고는 다 해주네요. 그쵸. 예, 등기부 신고는 셀프지만, 조건 달성이야 직원분이 하시는 거고 네. 중기부 신고 빼고는 다 해준다. 사실상 뭐 다 해준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실현 실무여서 이제 부여하고 나면 한 2년 뒤에 하시게 될 업무긴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톡 옵션은 행사 조건 달성하면 직원이 청구하는 과정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RSU는 사실상 그런 청구 절차가 없이 가득 조건이 충족됨을 회사가 확인하면 바로 교부를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사주를 확인해서 취득하고, 이제 자기 주식을 직원들에게 교부하고, 이제 비상장 기준으로는 명의 개설을 하고 뭐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발부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전자증권을 발행했거나 상장사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절차는 같지만 자사주 취득할 때 뭐 공시를 한다든지 직원에게 교부할 때 뭐 명의 개설할 때 이런 것들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명의 개설 대리인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세금. 세금도 이제 실현이랑 엮여 있어서 좀 뒤쪽으로 뺐는데요. 지금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모두 근로소득으로 산입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여를 하실 때
이제 이 임직원에게 줄 때 실제로 내가 뭐 1,500만 원어치 줬는데 세금까지 따져보면은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정도의 가치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도도 한번 고려해서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5천인데 이제 RSU 100주 지급했고 이게 시가가 취득하는 시점에 15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원래 이 사람이 소득세율 적용이 15%였는데 근로소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세율이 바뀌죠. 24%로 올라가고 세금도 360만 원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것까지. 네, 근로자 입장에서 약간 보너스 받는, 성과급 받는 거랑 비슷하게 세금 그렇죠. 처리되네요. 그렇죠. 스톡 옵션은 그래도 주금 납입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뭐 네, 무상으로 받는다고 치면 이제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정말 성과금을 주식으로 받는다. 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Q&A. 네. Q&A 중에 사전 질문이 한 7개 정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 그다음 실시간으로 답변, Q&A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벤처기업법에서 최근 발표한 조건부 주식의 경우 상장사도 부여 가능한 것인지. 인데요. 결국 벤처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벤처기업이면 가능하고, 저 상장사 상장사이고 여부랑 네, 별개입니다. 네. 벤처기업이신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는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부여 한도가 기존 스톡옵션 제도와 동일한데 스톡옵션 부여 한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고 부여 한도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한 만큼은 주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감원 발표에 의한 RSU 부여 내역 이거 사업보고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데 모든 회사에 해당하냐? 요거는 이제 금감원도 한번 발표를 했고 공정위도 한번 발표를 해서 둘 다 찍어드릴게요. 금감원은 지금 비상장사도 포함해서 사업보고서의 주식 지급 약정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는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거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되고요. 공정위 같은 경우는 대기업 집단 내에는 의무 공시하도록 현재 공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원래도 공시했어야 되는 기업들은 주식기준 보상, RSU 내용을 포함해라 그렇죠. 이거고 원래 공시 안 해도 되는 애들은 그냥 음, 여전히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RSU와 스톡옵션의 정확한 차이를 여쭤보셨는데 아까 저희가 표로 설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가름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예 제도가 좀 다른 거여서 넘어가도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리고 RSA와의 차이점 및 RSA는 벤처기업법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RSA랑 RSU랑 사실 명확하게 이제 법상 RSA다, RSU다는 없어요. 미국에서 보통 저희가 RSA랑 RSU를 구분할 때 초기 회사의 경우, 완전 이제 신 단계의 경우는 보통 RSA를 주고, 그다음 좀 발전을 하면 RSU를 준다라고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RSA 같은 경우에는 좀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좀 시장 가격으로 이제 주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RSA 같은 약간 RSU 같은 경우는 스톡 렌트랑 좀 비슷하게 되어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그거더라고요. 회수, 회수를 만약에 아까 해제 종료가 되었을 때 RSA 같은 경우에는 다시 리퍼체이스를 한다고 되어 있고 RSU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빼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요거는 뭐 통상적인 차이점이지 둘 다 한국에서는 저는 RSA랑 RSU랑 정확하게 좀 구분 짓지도 않고 있고 벤처기업법상에서도 RSA든 RSU든 어쨌든 네, 어, 그 성과 조건부 주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아직 한국 쪽에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본명에서 본 것처럼 이게 먼저 주식을 주고 질권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조건을 달성하고 주식을 주느냐 이 정도 둘 다는 벤처기업법 개정에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질문이었다면 규정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없는 회사도 RSU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기업장 특례상 네. 네. 순자산액 마이너스 자본금 한도상으로는 부여가 가능합니다. 네. RS 부여 및 회사 비용 및 개인의 세금 처리. 이거 사실 세무사분이나 회계사분께 여쭤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세금 측면은 현재 없고요. 회사는 어쨌든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랑 증권거래세는 부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 받는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근로소득세에 포함이 돼서 세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 요런 부분에 아이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회계 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 네. 요거는 제가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득 기간 중에는 안분해서 좀 세금 처리를 하고, 가득할 때는, 기타 자본이랑 자기 주식 나눈 숫자를 자기 주식 처분 손익으로 나눠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분께 문의를 하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 주주에서 콘텐츠로 준비해서 가이드 발행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시간 내서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에서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주 DK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